안녕하세요. 로켓 분석입니다. 매일 좋은 분석 나가고 있으니 좋은 결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경기 북아일랜드 대 독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아일랜드는 홈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강호 독일을 맞이한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조직적인 수비 블록과 빠른 전환 공격이다. 마이클 오닐 감독은 최근 경기들에서 5-3-2 시스템을 유지하며 밀집 수비와 세트피스 집중도를 극대화하는 접근을 택하고 있다. 특히 제공권이 좋은 수비수 맥널리와 경험 많은 골키퍼 피크록 페럴이 후방 안정감의 핵심이다. 공격에서는 조시 맥이니스와 딜런 페리시가 투톱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롱볼을 활용한 빠른 역습이 주요 전략이 될 것이다. 중원에서는 스티븐 데이비스가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홈에서의 응집력과 세트피스는 북아일랜드의 가장 큰 무기이며 초반 20분을 실점 없이 버티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은 조선두를 지키기 위해 원정에서도 승리가 절실하다.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 중심의 공격 전개와 유기적인 빌드업으로 상대를 공략할 전망이다. 중원에서는 크로스와 키미가 경기 흐름을 조율하며 전방에서는 하베르츠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공격의 중심을 맡는다. 좌우 측면에서는 사네와 무시알라가 폭넓은 움직임으로 수비를 흔들며 빠른 템포 전환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수비에서는 리디거와 타흐가 중심을 이루며 하이라인을 유지하면서도 후방 빌드업에 적극 가담한다. 다만 최근 경기들에서 빠른 롱패스에 대한 대응이 완벽하지 않아 북아일랜드의 롱볼 역습은 주의 대상이다. 경기 초반에는 안정적인 점유로 상대를 흔들고 전반 중반 이후부터 템포를 높여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전형적인 구조의 대결 강한 점유율 팀 단단한 수비팀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북아일랜드는 홈의 열기와 세트피스 강점을 앞세워 버티며 찬스를 노릴 것이고 독일은 점유율과 전환 속도 그리고 개인 기량을 통해 주도권을 쥐려 할 것이다. 초반에는 북아일랜드가 피지컬 싸움과 조직력으로 버티겠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독일의 볼점유와 전술적 완성도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리즈만식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주는 하베르츠나 키미의 전방 침투 패스가 경기의 균형을 깨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경기 몬테네그로 대 리히텐슈타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승점 3점을 노리고 있다. 조직력과 피지컬 모두 리히텐슈타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만큼 초반부터 공격적인 전개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포메이션은 4-3-3 혹은 4-2-3-1 형태가 예상되며 전방에서는 무구사가 원톱으로 나서고 양 측면에서 요브티치와 라도니치가 폭넓게 움직이며 공격의 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중원에서는 밀로 예비치와 바키치가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공격 전환 시 롱패스와 측면 침투를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특히 홈에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이 강한 수비수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해 득점 기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몬테네그로는 최근 경기에서 수비 밸런스가 좋아졌고 수비 라인을 전진시키며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이 잘 작동하고 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초반에 리히텐슈타인을 밀어붙여 빠르게 선제골을 만드는 것이다. 리히텐슈타인은 현실적으로 수비적인 접근을 택할 수밖에 없다. 상대보다 전력이 열세이기 때문에 5-4-1 포메이션으로 라인을 깊게 내리고 밀집 수비로 버티면서 역습 한두 번의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와 중앙 압박이며 미드필드에서는 프리크와 살라노비치가 수비 전환의 중심을 맡을 전망이다. 공격에서는 혼자 고립되는 원톱 스트라이커 리버트가 롱볼을 받아내거나 세컨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리히텐슈타인은 세트피스와 롱스로인을 통한 단발적인 기회 외에는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비 집중력이 후반까지 유지된다면 실점수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라인이 무너지면 연속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따라서 전반 30분까지의 수비 안정이 경기 전체의 흐름을 결정지을 것이다. 이 경기는 전형적인 공격형 팀 대 수비형 팀의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몬테네그로는 홈의 기세와 전력 우위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공격적인 템포를 유지할 것이며 리히텐슈타인은 수비 블록을 단단히 세워 최대한 실점을 늦추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결국 경기의 향방은 몬테네그로가 초반 압박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찬스를 마무리하느냐에 달려있다. 리히텐슈타인이 후반까지 버틴다면 단 한 번의 세트피스로 의외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몬테네그로의 점유율과 결정력이 한 단계 앞설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경기 웨일스 대 벨기에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웨일스는 홈에서 강호 벨기에를 상대로 투지 넘치는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홈 팬들의 열기와 응집력 있는 수비 조직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3-4-1 시스템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 수비진은 로던, 메팜, 케반이 구성하며 수비 안정성을 기반으로 측면, 윙백들이 공격 전개에 적극 가담할 전망이다. 공격에서는 키퍼 무어가 제공권에서 중심을 잡고 브룩스와 해리 윌슨이 그 뒤에서 세컨볼과 컷백 찬스를 노릴 것이다. 에단 암파두와 조 모렐은 미드필드 중심에서 압박과 전환 패스를 병행하며 벨기에의 템포를 끊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웨일스는 최근 경기에서 수비 밸런스가 향상되었지만 전방에서의 창의성과 마무리 능력은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이번 경기의 관건은 초반 강한 압박과 세트피스를 통해 벨기에의 흐름을 얼마나 차단하느냐에 있다. 벨기에는 원정에서도 특유의 짜임새와 공격 완성도를 앞세워 경기를 장악하려 한다. 도메니코 테데스코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점유율 기반의 빌드업 축구를 펼칠 전망이다. 중원에서는 더브라이너가 경기의 중심이 되며 오넨카와 프라이트가 템포 조절과 수비 커버를 병행한다. 전방에서는 루카쿠가 최전방에서 버티고 좌우 측면의 도쿠와 트로사르가 폭넓은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 것이다. 벨기에는 전형적으로 중원에서 짧은 패스를 연결하다가 순간적인 속도 전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패턴이 강점이다. 수비에서는 포파나와 파이츠가 라인을 조율하며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하이라인 운영 시 뒷공간을 내줄 위험은 존재한다. 따라서 웨일스의 롱볼과 세컨볼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경기는 웨일스의 밀집 수비와 벨기에의 점유율 전개가 맞붙는 전형적인 구조가 될 전망이다. 웨일스는 홈팬들의 응원 속에 초반부터 피지컬 싸움과 세트피스로 기세를 잡으려 할 것이고 벨기에는 기술적 우위와 전환 속도를 통해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전반전은 다소 팽팽한 양상으로 흘러가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벨기에의 공격 완성도와 전술적 유연함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웨일스가 집중력을 유지하며 실점을 최소화한다면 승점 1점 확보도 가능하지만 전반 이후 체력 격차가 벌어질 경우 벨기에가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푸에르토리코 대 아르헨티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홈에서 세계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맞이한다. 전력 차이는 분명하지만 홈의 열기와 투지를 앞세워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승부를 걸 예정이다. 감독은 5-4-1 포메이션을 통해 수비 밀도를 높이고 중앙을 좁혀 아르헨티나의 전진 패스를 차단하는 전술을 준비하고 있다. 수비에서는 베테랑 수비수 고메즈가 중심을 잡고 미드필드에서는 알렉스 디아스와 메디나가 압박과 커버 플레이를 병행한다. 공격에서는 조슈아 페레즈가 유일한 원톱으로 나서며 롱패스를 받아내거나 세컨볼을 이어가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푸에르토리코는 세트피스와 카운터 상황에서 한두 번의 기회를 잡는 것이 관건이다.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점유율 싸움은 어렵지만 라인 간격을 유지하며 수비적으로 버티는 힘은 충분하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승점 3점 확보다.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점유율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고 빠른 템포 전환으로 주도권을 쥘 계획이다. 중원에서는 엔조 페르난데스와 알렉시스 메갈리스터가 빌드업의 중심이 되며 리오넬 메시가 프리롤로 전방과 중원을 오가며 공격의 흐름을 이끈다. 좌우에서는 디 마리아와 가르나초가 폭넓게 움직이며 측면 돌파를 시도할 것이고 최전방에서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공간 침투와 결정력을 맡는다. 수비에서는 로메로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중앙을 지키며 안정적인 빌드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는 상대의 낮은 블록을 상대로도 페이션스 있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고 메시의 한 방이나 디마리아의 컷인 슈팅이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이번 경기는 명확한 전력 구도 속에서도 전술적 대비와 집중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푸에르토리코는 수비적으로 밀집하며 버티는 전략을, 아르헨티나는 전진 점유와 패스 전개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접근을 택할 것이다. 전반 초반에는 푸에르토리코가 홈의 열기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수비를 유지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르헨티나의 패스 템포와 개인 기량이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메시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상대 라인을 무너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 번째 경기 아이슬란드 대 프랑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홈에서 강호 프랑스를 맞아 조직적인 수비와 피지컬 싸움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요한 예송 감독은 5-3-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라인을 낮추고 중앙 밀집도를 높이는 전술로 실점을 최소화하려 한다. 수비에서는 글라손과 잉기손이 중심을 잡고 미드필드에서는 비아르나손과 하랄드손이 압박과 커버를 병행하며 경기 템포를 끊을 전망이다. 아이슬란드는 제공권이 강하고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이기 때문에 공격 시에는 프리킥과 코너킥을 통해 한두 번의 찬스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공격에서는 요한 베드나르손이 전방에서 버티며
롱패스를 받아내는 역할을 맡고 2선에서는 트라우스타손이 침투로 지원 사격을 펼칠 것이다. 홈 팬들의 열기 속에서 초반 30분 동안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랑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공간 점유와 속도 조절을 통한 효율적인 공격으로 승리를 노린다. 디디에 데샹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장악과 빠른 템포 전환을 중심으로 한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에서는 추아메니와 캉테가 밸런스를 잡으며 공격의 중심은 여전히 킬리안 음바페와 앙투안 그리즈만이 맡는다. 왼쪽에서는 음바페가 폭발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노리고 오른쪽에서는 킹슬리 코망이 드리블과 컷백으로 공격 루트를 만든다. 프랑스는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빠르게 속도를 올리는 유연한 전술 전환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칠 경우 측면 돌파 후 크로스나 중앙의 중거리 슈팅으로 해답을 찾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수비 중심의 아이슬란드 점유 중심의 프랑스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슬란드는 홈의 응원을 등에 업고 조직적으로 버티며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노릴 것이고 프랑스는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 흐름을 서서히 장악할 것이다. 전반에는 프랑스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되 아이슬란드의 수비 조직에 막혀 답답한 흐름이 예상된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프랑스의 공격 템포와 개인 기량이 살아나며 경기의 균형을 깰 가능성이 크다. 아이슬란드가 체력과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면 후반 중반 이후 실점이 나올 확률이 높다. 6번째 경기 온두라스 대 하이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온두라스는 홈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있다. 최근 몇 경기에서 공격 템포는 나아졌지만 마무리에서의 세밀함과 수비 전환 속도는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팀은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강한 압박과 측면 돌파로 초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공격의 핵심은 역시 알베르트 엘리스다. 그의 돌파력과 전환 속도는 온두라스 공격의 중심이며 중앙에서는 로드리게스와 아코스타가 수비와 빌드업을 병행하며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으로 홈의 기세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높은 위치에서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수비적으로는 제공권이 좋지만 상대의 빠른 역습에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라인 컨트롤이 경기 흐름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하이티는 원정이지만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빠른 역습과 강한 피지컬을 앞세워 온두라스의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전술적으로는 4-4-2-5은 4-2-3-1 형태를 유지하며 중앙을 좁히고 수비 라인을 내린 뒤 역습 타이밍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공격수 듀벨 예프르드는 순간적인 침투와 슈팅 감각이 뛰어나며 그를 지원하는 이선 자원 프랑치디 피에르로의 돌파력도 위협적이다. 두 선수의 연계가 잘 맞아 떨어진다면 온두라스 수비를 상대로 한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 하이티는 수비 블록이 단단하지만 경기 후반 체력이 떨어질 경우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전반전에는 안정적인 수비 운영, 후반에는 교체 카드로 속도 유지가 중요하다. 이 경기는 온두라스의 압박 중심 공격, 하이티의 빠른 역습이라는 전형적인 북중미 스타일의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온두라스는 홈의 열기와 피지컬 우위를 앞세워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고 하이티는 수비적인 안정과 빠른 전환으로 균형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전반에는 하이티의 수비 조직이 온두라스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내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홈팀의 압박 강도와 공격 템포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후반 앨리스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7번째 경기 코스타리카 대 니카라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스타리카는 홈에서 확실히 승점을 챙겨야 하는 경기다. 최근 경기에서 안정적인 수비력과 세트피스 효율을 앞세워 점차 경기력이 회복되는 흐름이다. 포메이션은 4-2-3-1 혹은 4-3-3 형태가 예상되며 전통적으로 탄탄한 미드필드와 빠른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공격에서는 조엘 캠벨이 여전히 팀의 핵심이다. 그의 침투와 볼 간수 능력은 코스타리카의 역습 전개의 시작점이며 중앙에서는 셀소 보르에스가 템포를 조율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낸다. 좌우 측면에서는 베넷과 알바라도가 폭넓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벌리고 크로스로 찬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타리카는 홈에서 수비 조직이 강하고 짧은 패스보다는 효율적인 롱패스 전환으로 공격 템포를 높인다.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 상대의 압박을 끌어낸 뒤 역습으로 찬스를 만드는 전략이 유력하다. 니카라과는 원정에서 수비 안정과 역습 한 방을 중심으로 경기를 준비한다. 전력상 코스타리카의 열세이지만 최근 조직적인 수비 운영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전술적으로는 5-4-1 포메이션이 예상되며 중앙을 밀집시켜 상대 공격의 중심축을 차단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수비에서는 마누엘 로자스와 하이로 에스트라다가 중앙을 단단히 지키며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인다. 미드필드에서는 후안 바레라가 경기 조율과 역습의 시발점 역할을 맡으며 전방에서는 바이런 보니아가 빠른 침투로 수비 뒷공간을 노릴 전망이다. 니카라과는 공격 점유율이 낮더라도 역습 전환 시 투박하지만 강한 직선적인 공격을 구사한다. 코스타리카의 미드필드 압박을 넘기는 첫 패스가 잘 연결된다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 이 경기는 코스타리카의 점유율과 니카라과의 역습이 맞부딪히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코스타리카는 홈의 안정감과 경험을 앞세워 주도권을 쥐고 니카라과는 수비 블록을 단단히 세워 실점을 최소화한 뒤 역습 한 방을 노릴 것이다. 전반에는 니카라과의 수비 조직이 버티며 팽팽한 흐름을 보일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타리카의 공격 템포와 세트피스 효율이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특히 조엘 캠벨의 개인 능력과 중원의 패스 조율이 결국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